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행정직 면접시험을 담당하게 된 전 조성백 강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필기시험 준비하느라고 또 시험 응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잘 보신 분들도 있겠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는 필기시험을 뒤로 하고 남은 면접시험에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꼭 합격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10강 정도 내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행 관련된 면접의 기본 원리와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지난 15년 동안 교육청의 사무관 승진 시험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학교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님으로서 사무관님이 계시고 또 교육청에 가면은 과장님으로서 사무관이 있습니다. 또 기타 등등 사업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배치되는 초기에는 다 학교로 배치될 텐데 작은 학교에는 6급이고 또 더 작은 학교는 7급이 규모가 큰 학교는 5급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관이 되시는 과정에서 6급에서 5급으로 갈 때 어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제가 지난 15년 동안 가르치면서 한 일선에 3천여 명의 제 제자들이랄까요? 수강생들이죠.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도에 서울부터 경상도, 전라도까지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런 사람들의 보고서라든가 기획력, 또 면접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다수가 여러분들의 지금 면접관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랬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면접 시험의 면접위원이죠. 문제 출제위원, 또 면접평가위원 모두 다 대다수 저한테 배웠던 그 제자들, 수강생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어떤 요청도 있기도 하고 청유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 좀 급을 낮춰서 9급의 면접책을 새로 내게 됐고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책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보면은 사무관 9급 교육행정직 면접책이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이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해서 제가 이번에 교육행정직에 대한 면접책을 새로 내면서 자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책을 보시면 해설이 자세하게 달려 있고요. 그 안에 좀 특이하게 좀 글자가 큽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12포인트 이상 했는데 제가 아마 그 책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행여나 사무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등등 나이 드신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글자를 키웠는데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이렇게 생략하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고 해가지고 현직에 가시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바쁩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학교 회계도 모르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모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가 또 계약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또 아니면 노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될 텐데 연수받고 배우게 될 텐데 배우고 나서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학교 환경이라든가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꿈이 생깁니다. 그 꿈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합격했다고 치고? 꿈이요? 소소한 꿈은 아마 잘 적응해서 직장 근처에서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 이런 꿈도 있겠고, 또 조금 더 큰 꿈은 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실장님처럼 아니면 우리 과장님처럼 사무관이 돼야지 마음 먹으실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이 사무관에 대한 준비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물론 저는 없겠죠. 네, 다른 분들에게 배우실 텐데,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무관들이 보는 눈높이, 그 사람들이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눈높이, 그 사람들의 수준,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간을 걸쳐서 좀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설명을 이런 정도로 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 교육행정직 면접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구조요. 어떤 틀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구조를 몰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 쉽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면접에서 가장 그 전문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 제가 예시를 들었죠. 한번 속으로 읽어보세요. 코로나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비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첫째, 둘째, 셋째로 했죠? 첫째, 전담팀 구성입니다. 둘째, 방역물품에 대한 구입과 소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학부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지금 첫째, 전담팀, 또 방역물품 구입과 소독, 내지는 셋째, 교직원 교육 이렇게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로 했죠? 넘버링을 붙였고, 거기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근 이슈라던가 내지는 교육 정책, 시사 이슈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당수는 제 책에 정리가 돼 있고, 또 제 책과 또 약간 자매 책이라고 할까요? 교육 정책 30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에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그램 기반이라고 되어 있고, 기반은 조직이나 기구입니다. 전담 조직 아까 했었죠. 아까 위에 보시면 전담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전담 조직이나 TF 전담 조직 하나, 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인식 제공, 역량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교사, 학생, 학부모라고 되어 있죠.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환경이죠, 환경. 물적 인프라, 시설이나 환경, 내지는 법제도, 법령, 조례, 지침, 법령에 대한 것,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프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하나를 뽑으셔가지고, 여기서는 시설 환경이잖아요. 여기 보실까요? 방역물품에 대한 구입 소독입니다. 환경이에요, 환경. 코로나와 관련된 환경은 방역물품 구입하고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와 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업무, 사람, 환경에는 시설이나 제도나 예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중에 두세 개를 뽑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어떨 때는요, 개인적 측면, 조직의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틀이라고 합니다. 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생 위생 건강에 신경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장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또 아울러 뭐예요? 그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학부모에 대한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조직, 사회로 나누는 거,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관리 나누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는 거,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변화 관리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퇴직 준비 중 업무 관련 일이, 퇴근 준비 중에 업무 관련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하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결론, 네, 퇴근을 미루고 업무를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기하고, 해결에서는 해결을 해도 되고요. 이유를 얘기해도 됩니다. 해결은 업무의 내용을 분석하고 중요도 시급성을 나누어서 또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업무는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는 성공의사의 원칙이 공직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런 방법. 여기서 이런 변화관리, 이런 문항에서 어떤 상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상황형 문제에서는요, 보면 결론이 있으면 결론을 먼저 제시해 주세요.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이런 것들을, 이런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이건 프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PREP. 결론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 하면은 저는 퇴근을 미루고 어떻게 돼요? 퇴근을 미루고, 급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익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또 조직이 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저의 담당 업무, 저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직자로서의 가장 자세가 저의 또 어떤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 또 저는 과거에도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제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저 개인의 약속을 미루고 조직의 이익을 먼저 처리하는 그런 경험이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 제가 만약에 공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 개인의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을 써가지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방법. 다른 면접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설명드리면 어떤 상황 파악, 결정, 보완 이런 틀도 있고요. 결론, 근거, 보완 이런 틀도 있습니다. 판단, 근거, 사후 조치 이런 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알아도 알 것도 없어요. 몇 가지만 아시면 돼요. 세 번째, 공직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공직관 보겠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조직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경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직과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때 결론, 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익을 우선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해결을 해도 되고 이유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 공익에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공익에 우선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책임성 있는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구별하고 공익을 최우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 해결, 보완이라는 틀을 썼어요. 공직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공직관, 청년, 봉사, 소통, 창의 등등의 공직관에 대한 나만의 공직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어떻게 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에 나는 어떤
청사진이랄까요? 이런 것들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결과 너 어떻게 우리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 아니면 과거형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형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형.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학교 동아리에서, 대학 동아리에서 저는 팀장으로서 아니면은 총무로서 아니면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솔선수범했고 또 직원들의 불협화음에서도 제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또 아울러 제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동아리에 필요한 필요한 일을 제가 솔선수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동아리가 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됐고 또 우리 동아리 구성원들이 또 어떠한 결과 지금까지 친구로서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발전적인 동아리로 만든 그 결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과거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조금만 지나면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봅니다. 갈등 한번 읽어보세요. 갈등. 네. 직장 내에서 동료와 갈등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스스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좀 설명드리면 3단계 분석, 해결, 보완이라는 틀을 썼죠? 네. 동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라면 저는 그 동료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하는 감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된 문제라면 또 저의 능력의 문제라면 저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또 제가 저의 부족한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그 업무에 서로 과다의 문제라든가 형평의 문제라면 업무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업무 재분장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추후에 보완을 위해서는 서로 그 동료와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조직에서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더욱더 가져서 분위기를 또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석, 해결, 보완의 3단계 구조 가지고 갈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중구난방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조나 틀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석, 해결, 보완, 원칙, 행동, 보완 여러 가지 판단, 근거, 후속 조치, 상황 파악, 결정, 보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는 분석, 해결, 보완의 이런 구조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주체별로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민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상급자와의 그런 불협화음, 즉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계속 나옵니다.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청탁금지법과 공무행동 강령에 대해서 격파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급자. 아울러 하급자는 없을 테니까 민원인의 업무적, 비업무적, 민원인의 상습 악의적 민원과 물품 구입과 기부 강요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청렴이기도 하고 갈등이기도 한데 상사의 부당한 짓이죠. 결론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하겠다. 그 이유는 공무원 행동 강령과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복종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계속한다면, 반복할 때는 소속 감사부서라든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고 필요하면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업무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고 공익성이 있고 타당성인 경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보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사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각시도 교육정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교재에는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리에. 각시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은 다 넣을 수 없었지만 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적 측면, 조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 아까 했고, 인프라, 인식, 콩 프로그램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인식 제고,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형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경험입니다. 봉사한 경험이 있는가? 느낀 점은 무엇이냐? 결론, 저는 어떻게, 현재 봉사단체에서 기부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어디에서 기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결론, 행동, 봉사활동의 내용은 첫 번째,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데, 매월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슨 시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 말벗 떼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혈액 수입을 위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3개월마다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봉사활동에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선진문화 구현이라든가 이런데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 있고 조금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행동, 결과라고 하는 3단계 구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보강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에 대한 구조, 상황, 경험, 또 뭐예요? 공직관, 청렴 등등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는데, 이 부분을 리플레이 하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들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